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주진우 기자님하고 네 번째 토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자유통일입니다. 우리는 자유통일은요, 우파만 가지고 자유통일이 안 돼요. 주 기자님 같은 최고의 좌파의 대부하고 협력을 해야 자유통일이 이루어지지. 격이 없어요. 우리는 원고도 없어. 그냥 주 기자님하고 제가 안 지가 오래됐고 또 나하고 친해요. 그래서 KBS 현역으로 계실 때 감히 겁도 없이 나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KBS 토크를 했잖아요. 이만큼 주 기자님이 나하고 이 사이가 가깝단 말이야.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목사님은 네. 우파의 기둥이고 대들보 같은 존재지만 저는 좌파의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자입니다. 겸손은 교만이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목사님이 목사님이 통일을 외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물어볼게. 기자 생활 몇 년 했어요? 25년 했죠. 그러면 대부지 뭐야. 대부지. 무슨요. 그것도 쪽집게 기자 아니야. 쪽집게 기자. 자, 근데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물어봐. 뭐하든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목사님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우파가 200석의 기틀을 다 놓았다. 그리고 자유통일당은 들어가서 이제 그 우파 국민의힘을 이끌고 갈 돌격대 같은 몇 석을 가지고 이제 한국 정계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의 압승이 예상됐고 목사님 생각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거 인정해요? 그럼요. 그때까지는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반에 딱 뒤집히고 국민의힘이 참패로 끝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인 것은 한동훈이 다 망쳤는데 그때 내가 200석을 주장할 때 나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부울경이 40석이에요. 40석을 100%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때. 이번에도 부울경에서는 이겼잖아요. 경북대구 25석이야. 합치면요 65석이에요. 65석. 끝났죠. 그다음에 충청도, 남도, 북도, 대전, 그다음에 강원도까지가 36석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건 장경목 목사가 총지휘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죠. 그러면 이제 합하면 100석이었었거든. 100석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최소한 25석 비례대표가 25석은 100% 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 125석 아닙니까? 문제는 수도권에서 약 한 60석만 해버리면은 이건 200석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200석을 말한 게 아니고 영상까지 만들어서 내가 돌렸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말한 게 아니고 2년 전에도 저한테 말씀하셨고 1년 전에도 그렇고 자, 보수우파가 이렇게 하면 200석으로 간다. 나는 그 기틀을 놓는다. 거기까지 인정. 그랬는데 한 달 새에 판이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정적으로 한동훈이가 이제 경북 대구에 처음 방문을 했잖아.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가니까 막 사람들이 와와 하니까 이분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대를 타니까 정신이 나간 거야 이제. 우리 목사들은요 부흥회하면 성도들이 밑에서 막 박수치고 와와 하니까 이 성도들이 목사님을 향하여 그 던지는 스포트라이트는요, 이 세상에서 로마 교황하고 똑같아. 이 진실하게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근데 정치적으로 밑에서 막 박수치고 이런 사람들은요, 내일 모레 가면요, 돌 던지는 사람들이요. 근데 경북대구를 가니까 와와 하니까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거야, 한동훈이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울경을 갔더니 세상에 더하네? 막 와와 하니까, 나 바로 대통령으로 가도 되겠다 해서 너무 3년 후에는 너무 길다 이거요. 바로 윤석열을 쳐내고 바로 대통령으로 가도 되겠다 해서 윤석열하고 맞짱을 뜨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디올백 사건이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나는 뭐 기자님만큼은 이 시사에 대해서 능력이 없지만 나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기도하니까 영적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보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성격이 호탈하잖아요. 술을 좋아하고. 대통령하고 술 마신 적 있어 없어요? 저는 마신 적은 없습니다. 옆에서 대통령이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에이, 또 왜 그래, 아니, 또. 저는 술을 안 먹는 사람이니까. 네, 그분은 옆에서 많이 먹었어요. 검찰총장 하실 때. 네. 그때 둘이 가까웠죠, 대통령하고. 그것보다도 서울지검장, 그리고 지검장 되기 전에. 되기 전에. 네. 검찰총장 초기 때까지만 가까웠고요. 그 다음에 조국 사태 일어나면서 나오셨어요. 그때 뭐, 한 몇 년 지나서 같이? 한 3년? 좀 지냈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하잖아. 잘 알죠. 예, 친한데. 검사는 압니다. 근데 정치인은 모르고, 정치인 윤석열은 모르고. 그런데. 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으로 보면 호탈하잖아. 나도 뭐 한번 만난 적도 없어. 초상집에 그때 네. 아버님 돌아가셨을 네. 때 그때 내가 사실은 갈까 말까. 나는 그래도 광화문의 혁명 의장이잖아요. 네. 인데 대표로 내가 그 조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석동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침에 네. 근데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오셔야죠. 석동현 변호사님이. 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석동현 변호사님 안내로 그냥 서서 악수 한번 했어. 그게 다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에이, 참. 목사님. 네. 그래도. 아니, 초상집에 줄이 딱 서 있는데. 알겠어요. 그거 말고. 아니, 그래서. 그거 말고 지금 대통령 되기 전에는. 목사님이. 그거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아니, 큰 역할이 아니라 그때는 전화도 좀 자주 오셨어. 왜냐하면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래요? 내 지지는 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화했구나. 어제 전화 오셨지.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 네. 한동훈 위원장은 목사님한테 전화 안 했죠. 그리고 어떤 파업이나 그 다음에 같이 뭘 기획하거나 그런 거 없었죠. 자, 한동훈이가 2년만 참았으면 윤석열 성격을 봐서 야, 동훈아, 너 일로 와. 너 지금부터 날 까. 그리고 날 밟고 너 대통령 해먹어. 나는 충분히 그런 그 성격에 네. 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네. 윤석열로 가까웠으니까 있었죠. 근데 이걸 못 참아가지고 3년 윤석열 하는 꼴을 못 보겠다. 빨리 쳐내고 지가 바로 대통령 가야겠다. 여기 때문에 이번에 사단이 난 거야, 사실은. 한 달 전에도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날 텐데 그렇지. 한동훈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반드시지. 했죠. 네. 근데 그 한동훈의 문제였습니까? 사실은 정권 심판론. 아니,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없어요. 부정이 이 2배 높은데 어떻게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었겠어요? 한동훈 탓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탓 아닙니까? 아니야. 왜냐하면은 이 한동훈 전에 이 지지율이 48%였었잖아. 전에 대통령 될 때. 네. 그래서 24만 표 차이로 대통령이 됐죠. 그러면 대통령이 딱 취임되고 나서 한 달에 1%씩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지. 네. 그런데 한 달에 1%씩 내려갔거든. 네. 이 내려간 책임은요, 제1 책임은 누구냐? 장제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 권성동이야. 맞아.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 뒤에다 세워놓고 다 해먹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 지네들이 하고. 그렇지. 그래서 1% 빠지다가 세상에 28%, 27%까지 왔었잖아요. 네. 지금 다시 또 27%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초기 2년 동안에 그 청와대를 구성했던 그 장제원한테 제일 책임이 있어요. 네. 지금 요즘 장제원이야 비서실장 이 소리 나오는데 내가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왜? 아니, 지지율을 48%에서 27% 끌어내린 주범들이 다시 또 청와대 들어가려면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죠. 선거, 얘네들 정신 못 차렸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미안하지만요. 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요,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는 바른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다가 히브리 11장에 보면 마지막이 비참하게 죽어요. 선지자는. 나도 반드시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 근데 그래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대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요 솔직히 우파 중에서도 교수님들 지식인들
또 뭐 여기 정치가들 바른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얘기 안 하지. 국민들이 무서워가지고 국민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렇죠. 국민들은 근데 정치인들은 국민 무서워해야죠. 그렇지. 나는요 필요 없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권성동, 장제원, 정진석 이런 사람들은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되지. 그렇죠. 국민들이 그렇지.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깜빵 3번 갔다 온지 알아 몰라요. 알죠. 내가 3번 깜빵 안 갔으면 윤석열 대통령 될 수 있어서 솔직히 기자의 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봐요. 보수 우파에서 제일 먼저 윤석열을 데려오자, 윤석열을 만들자고 한 사람은 태극기 집회장에 정광훈 목사예요. 맞아. 그래요. 맞아요. 그 어떻게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렇지. 보수 우파한테는. 맞아. 윤석열을. 근데 윤석열을 데려다 세우자. 그때 정광훈 목사가 안 했으면 윤석열은 없었겠죠,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저기 네. 가끔 교회 가요 안 가? 가끔 가죠. 근데 내 말 들어봐. 내가 꿈을 꿨다고. 꿈을 꿨는데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울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들어봐. 지금은 울어도 반드시요 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자유통일을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기자님하고 나하고의 사명이야. 근데 들어봐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 다 있나. 왜냐하면 박근혜를 그렇지. 박근혜를 깜빵 보낸 사람 아니야. 윤석열이가. 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게 무슨 이런 꿈이 다 있나 하다가 내가 광화문에 나가서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질렀어. 그렇죠. 질렀다가 내가 맞아 죽을 뻔했어. 왜? 목사님도? 그렇지. 왜냐하면 광화문에 나온 시민들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 80%가 네. 박근혜파요. 네.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분해서 나온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돌을 던지지. 아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카드를 목사님이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인 거지. 내가 이 목사가 아니었으면요. 네. 광화문 운동을 끌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신학을 모르잖아. 신학도 모르고 역사 철학을 잘 모른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광화문의 중간 리더를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고 막 정강훈 이 새끼 가짜 보수라고 이게 간첩이라고 막 이렇게 막 몰고 가는 거야. 정강훈한테도 간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했어. 여보시오. 자,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봐라. 일단은 성경의 사도 바울이라고 알죠? 네. 바울이 구약 성도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요. 이 사람이 최고의 구약의 지도자인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서 사도 바울한테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냐 해서 꼭지를 획 돌려가지고 구약 교회를 없애버리고 오히려 신약 교회를 만든 최초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할 때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꼭지를 획 돌려가지고 그래서 역사를 바꾸고 내가 이걸 설명을 한 거야. 네. 봐라. 지금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야. 아, 그런 뜻에서 윤석열을 뽑아들었냐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김정은 있잖아요. 김정은 한 사람만 꼭지를 돌려버리면요. 네. 자유통일 돼버려요. 아니 그러니까요. 통일을 위해서 목사님이 좀 노력을 해주세요. 그 능력을 그쪽에 써주시고요. 지금 윤석열 꼭지를 돌려가지고 국민들이 다 지금 아주 힘들어요. 힘들죠. 자 그러면 다 힘들어. 그러면 네. 요 한동훈부터 마무리 짓고. 한동훈 마무리 짓고. 200석 내가 다 만들어놨는데 한동훈이가 네. 완전히 개판 쳐가지고. 자, 아니. 이것도 긴 시간도 아니에요. 한 달 반 만에 네. 우리가 200석 할 것을 세상에 저쪽이 192석을 만들어줬다고. 그렇죠. 근데 윤석열 책임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책임자니까. 자, 지금 요거 한마디 더 하고 김경률이 알아 몰라요? 알죠. 친해요? 아니, 친하지 않죠. 근데 김경률이하고 한동훈이하고는 네. 둘이 부부 사이 같아. 아, 왜 계속 그렇게 헤어칠 수 없는 사이 같아. 아니야, 뭐 정치적으로.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의 분열은
분열은 그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를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공격하면서 이 분화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이 보수가 이렇게 다투다가 특별히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다투면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죠. 자, 거기까지 알겠어요. 그런데 자, 국민의힘에서 지니까 지금 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별 소리가 나오죠. 당장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자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을 내밀어야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바로 나오는데 그래서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당대회 나오면 네. 내가 목숨을 걸고 난 막아. 아니 그래도 지금 구조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200석을 우리의 200석을 저쪽에 200석을 만드는 주범을 내가 용납할 것 같아? 아니 근데 보수에서도 한동훈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강문 운동 내가 5년 하고 내가 깜빵 3번 안 갔다 왔으면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할 수 있어 없어요? 정권 안 바뀌었으면. 인정 좀 해줘봐요. 정권이 바뀌었죠. 오늘은 좀 그렇죠. 나를 좀 인정 좀 해줘봐. 알았어요. 그러면 지가 법무부 장관 해먹은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둘째는 정광훈 목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가 법무부 장관까지 할 수 있었잖아. 한동훈은 그렇게 인정 안 할 거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그게 무슨 서울대 법대 나온 놈이요. 아니 법대는 그 암기력 좋은 사람들 많이 갑니다. 맞아. 내가 보니까요.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이요. 돌대가리들. 서울대 법대 나온 돌대가리 많아요. 그러니까 법만 달달 지금 TV 나오는 돌대가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 그 기자니까 잘 아시네. 이래서 한동훈이가요. 솔직히 법무부 장관 되면 나한테 감사 전화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감사 전화 안 했다고 지금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니 감사 비대위원장인데 전화 안 했다고 지금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감사 전화는 간두고라도 세상에 이 한동훈이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뭐냐면 제일 분한 것이 우리가 200석 할 기회를 저쪽한테 200석 만들어준 주범이 한동훈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이 지금 자작극 쇼를 하면서 꽃을 막 국회로 보내고 그다음에 지가 쓰는 그 알바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요. 알바들 돌립니까? 아니 자기가 선거운동할 때 있던 조직 있잖아. 알죠. 그 SNS 조직이. 알죠. 나는 현장은 난 잘 모르지만 그런 건 넉넉 잡아서 나는 반드시 선거운동이 한 주일밖에 안 지났잖아. 걔들 팀을 직접 지시는 안 해도 언제는 아무래도 내가 당 대표 해야겠다 한마디 하면 그 알바들이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알바들이. 자 그런데 이건 합법적이지 불법은 아닌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나는요 1000만 건 올릴 수 있어. 알겠어요. 1000만 건. 그건 알죠. 목사님 만약에 한동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권을 잡으면 이거 대통령과 만약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레임덕이죠. 바로 탄핵이 되니까. 레임덕이 아니고 바로 탄핵이요. 탄핵의 길을 간다고. 그렇지. 한동훈이요? 그렇지. 무슨 탄핵이요? 자 보세요. 이미 탄핵 공천을 했고 용산을 포위 공천을 했다고. 기자님이 그것도 몰라. 그다음에 이재명도 탄핵을 공개적으로 말을 했죠. 조국은 외치고 있고요. 조국은 외치고 있고. 3년. 그러면 이제 한동훈만 협조하면 되는데 한동훈이 다 협조하지 말고 눈만 감고 있어도 8명만 협조하면 돼요. 그러면 200석이 돼요. 8명만. 그런데 한동훈이가 그냥 표시 안 하고 절대 탄핵은 목숨 걸고 반대다 이렇게 안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해야죠.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탄핵이요. 윤석열 탄핵이라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은 바로 탄핵이고 뭐고 탄핵의 길로 간다. 바로 탄핵인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을 3년 빨리 당겨서 지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총선에도 아예 그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이미 벌써 김경률이하고 더 짠 거라고 난 봐요. 그래서 계속 한동훈은 안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신 거구나. 아니 한동훈이가 뭔데 정치도 안 해본 사람이 3달 만에 뭘 알아?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망쳐놓냐 말이야. 자, 알겠습니다. 난 용납할 수 없고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아, 윤석열 말고 나 그거 물어볼게. 그럼 뭐예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그렇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갑니까? 용산은 어떻게 갑니까? 용산? 네. 일단은 네. 개헌 저지선은 이제 만들었으니까 네. 108석이잖아. 네. 108석이 똘똘 뭉쳐가지고 탄핵, 그 다음에 개헌 저지 이것을 4년 동안 막아내야지. 그리고 그 용산도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기조를 바꿔야죠. 근데 그분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네. 이번에 선거 충격 때문에 네. 내가 볼 때에 윤석열 대통령도 느낀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느껴야죠. 예, 느끼는데 얼마 전에 국민 담화하는 거 봤잖아요. 네. 국무회의에서 네. 보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 보면 볼수록 자꾸 매력이 느껴져. 왜? 아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아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 약점이 하나 있어. 뭐냐? 남의 말 안 들어버려. 왜? 자기가 너무 많이 아니까. 네. 그동안 대통령 2년 동안에 잘 안 들었지. 어디서 네. 가해 수업을 받았는지 네.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아는 것도 없는데 지금 말도 잘 안 듣는 거죠. 안 그래. 이상한 사람 얘기를 듣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외교 안보에서도 이상한 사람 얘기만 듣는 것 같아요. 아니, 들어봐요. 네. 그래서 이건 분야별로 이제 할 말인데 네. 일단은 아는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국회가 저쪽이 180석이 있는 상태에서는 국내 정치는 불가능한 거야. 그 2년 동안은 거의 식물 정치를 하니까 네. 할 일은 외국 일밖에 없어. 그래서 일본 가서 이 지소미아를 통해 가지고 일본하고 적대국을 만들어 놓은 이걸 관계를 완성을 했고 문재인이가요. 이게 언론들이 전부 이게 이 북한 중앙통신의 지부같이 돼가지고 언론이요. 정말 내 언론한테 내가 언제 한번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번 내가 해야 되겠어. 뭐냐 하면은 언론들로 통해 가지고 이 윤석열을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하는데 윤석열이가 그렇게 매장될 만한 일을 했냐 이거야. 알겠어요.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요거 한마디만 더 하자고. 언론이. 그 한번 보자. 자, 문재인이가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하고 경제 당교까지 이제 갔는데 불소라든지 신소재 있잖아요. 이것을 일본이 한국한테 수출 안 했잖아. 그것 때문에 손해본 것이 200조가 넘어. 200조가. 그거는 또 그거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200조까지 아니고요. 자, 200조 넘어요. 무슨 북한의 뭐 통신사의 뭐 하부 조직에 한국 언론이요. 편향적이에요. 편향적인데 우편향이야. 다 윤석열 만세를 외치고 있어. KBS에서 저 잘리는 거 보세요. TBS에서 저 잘리는 거 보세요. 아니 보세요. 언론 노조가 네. 민노총에 들어가는 거 알죠? 아니 그런데 언론 노조가 영향도 못 미치고 지금 KBS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 그죠? KBS가 하셨지? 이제 사장이 바뀌어져서 박민으로 아직도 멀었어. 아니 박만 경영하고 있어. 자, 아니 박만 경영해. 지금도 노조가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론은 편향적인데 기울어졌어. 한쪽 눈을 가렸는데 주진우. 네, 우쪽이야, 우쪽. 내가 KBS 다시 보내줄까? 아니요, 됐어요. 괜찮아요, 됐어요. 목사님 또 이거 물어볼게요. 이거 물어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이 한국 정치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동훈은 절대로 당 대표 되면 안 된다. 한동훈이 나올 것 같죠? 근데 나오려고 네. 미쳤어. 지금요? 그렇죠. 지가 막 자작극을 벌여. 그런데. 그래서 막 하원을 보내고 막 별짓 다 해. 아니겠죠. 아이씨, 자작극이요. 네. 그리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돼요?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네. 민주당은 나는 이재명한테 결정권이 없다고 생각해. 그렇죠. 어찌 보면. 누가 결정권이 있냐면 법원에 있죠. 아니, 북한의 지시를 받는. 참. 자, 그러면 목사님, 내가 그 말을 하지 마세요. 내 증거를 말이 안 되니까 증거가 없었잖아. 증거 말해줄게. 자, 증거 말하지 마시고. 그 얘기는 안 들을래. 아니 들어봐. 안 들을래. 아니 봐요. 김일성 3부자를 폄훼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보안법 위반이요. 누가요? 아니 이재명. 그다음에 뭐 중국에 대해서 쎄쎄를 하라. 아니, 자. 거기다가 이재명의 철학이 뭐냐면은 철학이 주한미군 철수요. 자, 그다음에 또 연방제 통일이요.
그다음에 목사님 대기업 해체인데 자, 이 얘기 이것이 이재명의 본정신으로 말을 하겠냐 이거요. 자, 알겠으니까 그건 제가 목사님 그렇지. 사실과 좀 다르고요. 다른 게 아니요 사실이요. 제가 이 얘기만 할게요. 언제 이재명하고 토론 좀 시켜줘. 자, 목사님. 목사님은 아까 목사님이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선지자잖아요. 아니 그다음에 말은 다 다른 데 가서. 그다음에 조국이 또 하나 있잖아. 조국이가 이미 탄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어. 자, 알겠어요. 그렇지. 네. 그러면 다 이게 북한의 지시지 뭐요. 목사님은 그러면 자 윤석열 탄핵을 걱정하시는구나.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 알겠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정리했는데 목사님은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뭐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어찌 보면. 인정해. 예, 인정하죠. 저는 그런 사람이 목사님을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500만 명이 넘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1인자지 사실. 네, 사실은 그렇죠. 좌파 쪽에도 남한쯤 없어. 그렇죠. 사람을 동원하고 뭐 그렇지. 하고. 일본하고 관계를 정상화한 것이 아니, 그거 나쁜 거야, 잘한 거야. 관계를 정상화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까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됐어, 오케이, 굴욕적으로, 됐어. 굴욕적으로 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김태효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일단은 그 관계 정상화 잘했다고 해서 됐고. 유라이트식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네. 한미 동맹을 강화한 건 잘해서 못했어.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은 굳건했어요. 그 전에도. 아니지. 트럼프 때 주한미군을 뺄라 그랬다니까. 자, 트럼프는요,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 빼려고 한 그렇지. 거죠. 그건 있죠. 그건 얘기 또 다 주제별로 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얘기. 그래. 통일을 위해서 애쓰셔야죠. 통일이 곧 됩니까? 통일? 네. 천공이라는 자가 천공 스승께서 내년에 통일된다는데 그건 맞습니까? 천공이 누구요? 천공 몰라요? 대통령이 TV 토론 때 천공 얘기 좀 들어봐라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대통령이 저 TV 토론 때 유승민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얘기하다가 천공 스승 얘기가 나왔어요. 머리 길게 나오는. 아니 근데 그 도사야 그 사람이? 모르겠어. 아니 근데 그 사람 얘기를 저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네, 했었어요. TV 토론 때. 뭐라고? 아니 들어봐라. 그 내가 그 사람 몇 번 만났다. 만난 게 잘못됐냐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대통령은 네. 대통령 후보 시절 때는 네. 무조건 표가 되는 데는 누구든지 다 만나지. 그래도 그런 막 도사 역술인 뭐 그런 분 만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아니 뭐 스님도 만나고 뭐 도사도 만나고 뭐. 표 되면 된다. 근데 나한테는 안 찾아오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 아니 저는 나한테는 전화만 몇 번 했어. 그런데 사실 목사님의 수준 되려면 이런 분들 수백 아니 정치인들의 그 속담이 있는데 뭐냐 하면 표가 된다면 조상의 묘도 판다 그러니까 들어봤어요? 네, 알죠. 그러니까는 표가 된다면 뭔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뭐 천공이 난 잘 누군지 모르지만 천공을 뭐 만났든 안 만났든 난 그 관계 없고. 근데 그 대통령이 좀 역술인 뭐 그런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까이 지낸다. 아니 뭐 왕자 그런 거. 그래. 그런 건 좀 잘못됐잖아요. 나는 그것도 네. 그 사람을 따르는 팬이 많아요. 네. 아니 뭐 천공 따르는 팬이 많냐고. 네, 좀 있어요. 좀. 아니 천공하고 친해요. 아니요. 제가 취재하고 있어요. 취재하고 있어? 네. 아니 근데 팬이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 한 몇천 명 있는 것 같아요. 아니 100만 명 안 돼? 안 되죠. 100만 명. 그럼 나하고 잽도 안 되네. 안 되죠. 아이씨 정말 나 참. 아니 나는요 광화문에 와서 사인 한 사람이 1850만 명이었어. 근데 내가 이제 깜빵 간 사이에 압수수색해서 다 뺏겼고 그 감옥에서 나온 후에 새로 서명한 것이 지금 750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750만인데. 500만에서 700만 정도는 아직도 영향권에 있죠. 목사님한테.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역할이 좀 중요해요. 그리고 자유통일당 사실 자유통일당이 맹렬히 달려가. 아니 그다음에 자 일본하고 관계 완성했고 아니 그만. 그다음에 미국하고 관계 완성했고 그만해. 그다음에 할 일은 국내 일은 180석이 있으니까 못하니까 통일. 두바이에 가서 125조 투자 약속 받아왔잖아. 자 대통령이. 자 자유통일당을 만드신 정광훈 목사님
통일로 아니 가야죠. 이것도 수정해야 돼.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네. 이건 조영기 목사님과 김중원 목사님이 만들고 나는 시다발이 한 거야. 알겠어요. 그게 20년 전부터. 그렇지. 그래서 20년 전에 제가 만난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다른 사람들 보수에서 보수 운동한다. 이렇게 그 모임 만든다. 이 단체 만든다. 20년 동안 다 바뀌고 정강훈 목사 한 분 계세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취재했던 사람 다 사라지고 피하고 뭐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정강훈 목사 하나 계세요. 맞아. 그러니까 이번 선거 끝나고 어찌할 건지 제가 물어보러 왔어요. 그래서 그 말 하기 전에 네. 나는 왜 한결같이 한 길로 왔느냐. 나는 조영기 김중원 목사님의 말이 나한테 유언을 했어. 유언. 이런 말을 했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프랑스에서 전 목사 무거운 짐을 맡겨서 미안하다. 근데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간다. 돌아가시 임종 전에요. 새끼손가락 내라 그래. 냈어. 그랬더니 머지않아 전 목사도 하늘나라 올 날이 올 거야. 오면 천국에서 내가 만나면 물어볼 말이 하나 있어. 우리가 만든 그때는 기독자유통일당이야. 네. 기독이 붙어서 네. 이 통일당을 성공했느냐 이걸 천국에서 만나면 물어볼 거라 그래서 내가 울면서 어르신 안심하고 하늘나라 가세요. 반드시 내가 성공시켜 놓고 어르신을 만나러 천국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언을 통하여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이 당을 안 할 수가 없어. 아무튼 네, 알죠. 저는 알죠. 근데 이번에도 실패했네.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왜? 누가 어르신 말을 25년 동안에 네.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걸 누가 이걸 하겠어. 그러니까 2000년대 제가 그 취재를 했으니까 지금 2024년 아닙니까? 그런데요. 25년 됐네요. 근데 네. 일반 목사들이 30만이거든. 30만 목사 25만 장로님들은요. 조영기 김중원 말을요. 개똥같이 여겨버려. 이게 나하고 일반 목사들의 차이요. 나는요. 이 원로들과 대선배들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존중해요. 아니 근데 조윤기 목사가 정광훈 목사님 좀 뭐라고 해서 힘든 일을 시켜놓고 뒤로 빠졌잖아. 그리고 좀 곤란할 때는 모르는 척했잖아요. 아니 근데 나한테 기독당 시켜놓고 네. 사실 그대로 말하자면 네. 본인은 호주로 도망갔어. 선거철에. 네. 근데 가면서 영종도 공항에서 이렇게 물었어. 기자들이 일반 기자가. 네. 정강훈 목사한테 정말 기독당을 시켰냐고 그랬더니 나는 시킨 적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내가 집에서 YTN에서 뉴스를 들었다고 그걸 듣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도대체 저 어르신이 도대체가 그래가지고 호주 갔다 온 뒤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찾아갔어. 어르신 날 시킨 거 맞잖아요 그랬더니 맞지 그랬어. 맞죠. 근데 왜 저 공항에서 시킨 적 없다 그랬더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한 말이야. 국정원에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어. 어르신이 네. 협박을 당했구나. 이걸 내가 그래서 이해를 한 거야. 했는데 그래서 자 왠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내 정치를 못하게 돼 있어. 180석이 저쪽이니까 그 외에 외국 모든 거에 대해서는 잘했어 못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서 검사로서는 평가받을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치인으로 대통령으로 못하고 있죠. 아니 이걸 나눠서 생각하자고. 아니 나누는 걸 떠나서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했잖아요. 한동훈도 한동훈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민생 잘못 지금 챙기고 있다. 이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받아들여야죠. 자, 이 말 들어봐요. 네, 잘 못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 가깝지. 뭐 저는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네. 저 문재인이가 네. 내가 5년 동안 문재인 반말해 나는 왜냐하면 날 깜빡 넣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것을 윤석열이가 1년 만에 무너뜨렸다. 네. 맞아요 그 말이? 아니 맞는 측면이 있죠. 맞는 측면이 있죠. 드디어 오늘 네. 격전을 벌여야 될 테마가 드디어 왔어. 자 여기까지. 그러면 네. 5년 이루어 놓은 것이 뭐야?
자, 이제 갈게요, 저. 가면 안 돼. 지금 왜, 지금 결정적인 핫 이슈가 나오니까 왜. 핫 이슈가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이것만 대답해봐. 오늘은요. 오늘은 제가 총선 치르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조금만 더. 고생하셨다. 사실. 자주 오지도 않으면서. 자, 보수가 거의 확실한 승기를 잡고, 자유통일당이 그걸 바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너무 무너지니까 자유통일당 내놓으라 이 얘기를 못하고 입을 아껴가지고 막판에 그래서 제대로 안 한 거 알아요. 그래서 이거 마무리를 하는데 마무리를 하자면 고생하셨다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5년 이루어 놓은 것을 1년 만에 무너뜨다. 5년 이루어 놓은 게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저한테는 그런 거 많아요. 저는 먹고 사는 밥그릇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물가 보세요. 사과도 못 먹겠어. 그건 인정하잖아요. 자, 봐요.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목사님, 나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이거 마무리. 마무리를. 안 그러면 시청자들이 언론이 인사해. 인사가 아니고 들어봐. 목사님, 이제 건강 챙기시고. 그게 아니고 들어봐. 당장에도 좀 그만 가시고요. 들어봐. 기자를 23년 했으니까 경제 정책의 현상은요. 앞에 정부에 만들어 놓은 게 따라서 현상이 뒤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 현상이고 경제 침체, 코로나 이후에 경제 침체가 전 세계적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그 구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한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거는요. 유사일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재명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재인도 왜 사람의 말을 유체이탈법으로 말을 하냐 말이야. 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5년 이루어 놓은 것을 말이야 1년 만에 무너뜨렸다. 이게 본정신이요? 이게? 그때 민주당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는 경제 지표 좋았어요. 생각해 보면. 지표? 네. 코로나 때문에 다 퍼주게 해가지고 포퓰리즘으로 코로나 때는 퍼주는 게 맞죠. 결국은 많이 퍼줘야 서민들도 결국은 베네수엘라로 가는 정책을 한 거야.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이 정책을 복지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 통장을 우선으로 하고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자 이번에도 목사님. 이번에도 내 말 들어봐. 이제 그만. 한마디만 해봐. 이재명이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겠다. 잘한 거예요? 잘한 거죠. 자, 그러면요. 25만 원씩 주면요. 서민들한테는 큰 보탬이 돼요. 그런데 부자들은 나중에 빚 부담은, 세금 부담으로 오죠. 그러면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나?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부자들은 세금을 조금 더 내야죠. 그러면 베네수엘라처럼 빵 한 개 살라고 네 아까에다가 돈 한 네 아까를 싣고 가야 되겠어? 목사님. 민주당이 이기면 북한에서 쳐들어온다면서요. 안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베네수엘라로 갈 일이 없어요. 이 말도 내 말을 잘못 들었어. 목사님. 쳐들어온다고 내가 한 말은 아니고 그냥 자체에서 6.25 때 북한이 실패했죠. 6.25 때. 남침은 했지만 실패했잖아. 그건 먼저 번에도 시인했잖아. 6.25는 북한이 우리를 침략한 거라고. 맞죠? 근데 실패했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다시는 북한이 남침은 안 할 거라고. 안 하니까 76년 동안의 정책이 뭐냐. 이 박헌혁이 만들어놨던 것처럼 남한 안에서 통진당 알지요? 통역당 알지? 남한 안에서 좌파 진지를 국민의 3분의 1을 만들어서 북한이 접수하러 내려오도록 만들어난 기점이 지금 현재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자, 이거 들어봐요. 자, 안 돼요. 이제는 갈래요. 왠지 목사님. 뭐 좀 말 좀 하려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의 그 총선 평가에 대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가는지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잘 들었고요. 목사님, 오늘 보니까 평생 피곤함이 없어 보이던 분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근데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나오지 말고 좀 쉬세요. 쉰데 들어봐. 이제 그만. 이 얘기 들어봐. 지금 말이야. 나는 얼만큼 위기라고 생각하냐면 45년도부터 48년 건국될 때까지는 이승만과 박헌영과의 싸움이었었어. 근데 그때 이승만이 이겨야 돼? 박헌영이 이겨야 돼? 당연히 이승만이 이겨야지. 그래야 대한민국이 존재했고 두 번째 전쟁은 어디였었냐?
이승만 대통령이 60일 하야했잖아요. 하야했잖아. 그래서 4.19 일어났잖아. 네. 나라가 개판됐거든. 민주당 정권 1년도 채 안 됐어. 내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아니, 민주당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개판된 게 아니라요.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게 이승만 정권이었죠. 아니, 그래서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나라가 개판됐다고 쳐도 네. 내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네.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들이 저 주먹 쥐고 이승만 물러가라고는 데모를 시키는 거야. 선생님들이 네. 초등학교에서 내 1학년 때. 네.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된 거야. 나라가. 이런 상태에서 남로당 출신 박정희가 나타났어. 네, 남로당 출신이죠. 그렇지. 네. 아이, 박상희 그 형님이 네. 총살돼서 죽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의 주모자잖아. 네. 박정희가. 그 박정희가 남로당에 갔다 왔기 때문에 사형 선고 받았죠. 박정희가. 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박정희가 남로당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아는 거야. 이래서 5.16을 일으킨 거야. 이 상태로 나라는 북한은 넘어간다 이거야. 이렇게 가지고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존재해 왔는데 이번에 세 번째 위기가 온 거예요. 이번에. 그렇지. 네. 왜? 192석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네. 국민의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다른 데 살아요. 아니. 선거 때만 국민한테 간다고 그래. 국민의힘 정당. 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자기네들은 국민이 아니야. 아니, 국민의힘 정당 108석 있잖아요. 네. 이놈들 나쁜 놈들이요. 그러니까요. 편안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치가도 아니고 4년 동안 또 비서 9명 데리고 또 내가요, 저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이념에 붙잡혀서 소신껏 하잖아? 이놈들은요, 108석 이놈들은 이것들은요, 이거는 가치관도 없고 이념도 없고 비서 9명 데리고 네. 4년 동안 또 장난치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들어가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네. 에이, 참나, 정말. 뭘 말을 목사님은 지금 피곤하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왜 이렇게 또 좀 정열적으로 이제 자, 아니, 이제 마지막 스케줄 한번 잡자고. 이제 아니, 들어봐요. 저 5월 31일이 이제 국회 개원 아니야, 그지? 네.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양당의 대표 뽑는 데 정신 나겠지. 네네. 막 전국 다니면 또 연설할 거 아니야. 그때 한번 뵙죠. 그때가 아니야. 너무 늦어. 다음 주에 또 와야지. 뭘. 아니, 주 기자님하고 나하고 알겠어요. 힘을 합쳐야 알겠어요. 자유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알겠어요. 자, 근데 네. 그렇게 되면 한 달이 지나가잖아.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니 또 누가 뽑냐. 그래,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네. 어째 떠들까 또 한 달 간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 쟤들이 192석인데 네. 192석 중에서 8석만 협조해버리면 바로 탄핵인데 8석 협조할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 아이고 솔직하네. 있을 수 있어요. 제 1번이 누굴까? 아, 모르겠어요. 이준석. 그렇지. 아이고 뭐 이준석 천하람이야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 네. 그러면 탄핵 결의안은 된다고 봐야 되거든. 아, 그래서 위기다. 그 탄핵 결의안 됐을 때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잖아요. 그건 대통령도 못 막아. 뭐 넘어가는데 무슨 넘어가면은 3달 동안 심의를 할 거 아니야. 저 헌법재판소가 심의하지. 그러면 노무현식으로 기각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식으로 탄핵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내가 볼 때의 예상에서는 9월 달에서 10월 사이에 이루어질 것 같아. 벌써요? 그렇지. 바로요? 아니, 상임위 구성 다 되고 그다음에 또 당 대표 다 되면 바로 쟤들의 목적지가 거긴데. 아이고, 목적지가. 아니, 무슨 이유 없이. 약간 늦어져도. 자,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민주당에서 탄핵 카드를 꺼내거나 흔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네. 북한 짓인데. 그게 북한의 지시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 말 듣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내가 다음에 오면은 북한의 노동신문 있잖아. 내가 저 국립도서관에서 스크랩 온 거네 이만큼 다 보여줄 테니까
북한의 지시대로 대한민국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 좀 그런 얘기는요. 응. 북한의 아니, 내가 그걸 보여드릴 테니까. 아니 그 북한의 지시를 받고 그런 간첩이 그렇게 많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잡았어야죠. 아무도 안 잡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북한 종북 이 얘기하면 뭐예요? 한동훈 나중에 계속 보니까 종북 얘기하더라고. 아니 북한에 한 30번 갔다 왔지. 2번 갔어요. 2번? 서너 번 안. 근데 거기에 취재하러. 성접대 받았어 안 받았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아니 목사들도 거기 갔다 와서 뭐 그런 성접대 받았다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목사들도 그런 거 없습니다. 에? 자 그래서 마무리 짓자고. 그냥 이제 마무리 짓는데 네. 탄핵이 이제 올라가면 헌법재판 올라가면 기각될 것 같아. 인용이 될 것 같아. 사안에 따라 다르죠. 지금 뭘 누가 탄핵한다고 합니까? 지금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보자고요. 네. 진짜 탄핵 전국으로 흘러갈 건지, 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건지 보자고요. 지켜보자고요. 그래? 네. 그러면 네, 목사님.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와야 돼요? 와야지. 사람이 아니 내가 그랬잖아. 자유통일. 저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자유통일은 힘들어요. 주 기자님하고 나하고 힘을 합쳐야. 북한에 있는 2,500만 그 국민들 불쌍하지도 않아? 자, 알겠으니까. 불쌍해 안 해? 불쌍하죠. 근데 목사님 아무튼 교계 어른으로서 보수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통일을 위해서. 근데 다음 주에 올 때는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와. 힘들어요. 네. 그리고 얼른 인사. 마지막 한마디만. 하지 마. 아니 마지막 한마디 아니 들어봐. 하지 마. 좌파 쪽에서 나를 흉보는 주제가 뭐야? 없어요. 없어. 입만 열만 저 김어준이가 날 욕하던데. 아니 제가 제일 비판하죠. 제가 제일 비판하는 사람이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저는 보수 사람들. 아까 말했잖아요. 25년 동안 다른 사람들 다 갔는데 목사님 혼자 있고. 아니 주 기자님은 나를 뭘 주제로 욕해? 뭐를 욕하지는 않죠. 그럼 마지막 인사해요. 국민들 앞에. 안녕히 계세요. 뭐 짧어 그렇게. 자, 제가 마무리할게. 국민 여러분, 주 기자님에 대해서는 오해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이렇게 막 격정적으로 이렇게 토론회 하는 거 이것은 평소에 나하고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정말로 격이 없이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저 주진우 저 버장머리 없는 말이야. 버장머리는 없어요, 제가. 아니야, 버장머리 있어. 그래서 없놈이 목사님한테 말이야. 말하는 자세가 틀려먹었다. 네.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 부분은 주 기자님하고 나하고는 오랜 사이가 오래됐고 해서 이렇게 흥미롭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걸 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국민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왜? 일단은 보세요. 목적지가 같은 거야. 자유통일. 기자님 이해했잖아요. 자유통일이라고. 나도 자유통일이야. 방법론에서 중간에 사실 큰 차이도 안 나요. 몇몇 가지 차이가 나는 건데 이거는 다음 주에 또 토론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메인 스튜디오에서 합니까? 여러분 댓글에 질문사항도 다 받아가면서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